대검찰청의 과장급 간부 검사 가족 상가였고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무혐의야?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야? 왜 조국이 무혐의라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되게 다 말렸죠. 어젯밤에 윤석열 총장도 모인 큰 자리에서 바로 밑에 간부가 이 세 부장한테 네가 검사냐 등등의 반말로 치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임 연구관이 주 장관인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 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보도 나간 이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되게 많이 있거든요. 대검찰청의 이제 중간 간부급, 과장급 간부 검사 거기에 이제 가족 상가였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원래 아는 분이라 뭐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상행이 있다는 얘기 듣고 토요일 날 좀 밤늦게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 상가에 기자가 저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한 두세 명, 세 명 정도 더 있었어요. 일단 조문하고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 바로 뒤 테이블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거야. 자정쯤에 심재철이 무혐의라고 하잖아. 이게 왜 무혐의야? 심재철이 무혐의라고 하잖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고성을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제일 출입구 쪽에 가까운 쪽에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제 바로 제가 등지고 있는 바로 제 뒤 테이블에 이제 심재철 범죄부장이 그쪽에 있었고 그 다음 테이블에 이제 양석조 검사가 있었을 거예요. 양석조 검사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소리를 내다가 이제 심재철 범죄부장 향해서 도대체 왜 무혐의야?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야? 도대체 왜 조국이 무혐의라는 거야? 설명해봐. 뭐 이런 식의 이제 고성을 했고 목소리가 컸고 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목소리가 커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말려서 데리고 나가는 상황.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검사들이 다 뜯어 말리고 막 이게 끌고 나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둘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의를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기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부장이 무혐의를 하자고 했다고 이제 그게 자체가 처음 듣는 정보였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서 심재철 범죄부장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앉아서 저게 사실이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내부 토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도 뭐 이제 저런 의견을 낸 게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는데 자기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최종적인 결정 과정에 일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석조 검사 말이 사실이라면 그 범죄부장님은 그 조국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라는 의견을 내셨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결과는 건 어쨌든 기소가 되지 않았냐. 무혐의 의견이 어떻게 기소에 반영이 됐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뭐 약간 그때부터 언짢은 내색을 하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 했더니 그때는 약간 웃으면서 뭐 알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내가 여기 오는 게 아니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니 이제 일어나서 나갔죠. 예. 윤석열 총장은 그 현장에 그 순간에 없었잖아요. 다시 돌아오셨죠? 그 잠깐 돌아도 바로 갔죠.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전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뭐 어제 윤석열 총장이 무슨 피드백을 보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게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른바 공직범죄나 대형 권력형 범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다루는 데가 이제 반부패 강력부 줄여서 보통 반부패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검의 반부패 부장이 심재철 검사장인 거예요. 검사장 승진을 해서 이번에 새로 왔죠. 그리고 양석조 이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둘이는 거의 직속 상하 관계. 대검 반부패부에서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는 또는 서울 동부지검이 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또는 조국 전 장관 일과 관련 수사를 다 지휘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건 분명히 맞고요. 이 현상이. 근데 양석조 검사가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요.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때거든요. 그때 이제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검찰이 처음 수사를 그 전에 했는데 이 수사에 좀 문제점이 드러나고 내부 고발자가 한 분 나와서 사실 이런 범죄 사실이 더 있었는데 검찰이 그때 여기까지 파고들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검찰이 다시 특별수사팀을 꾸려요. 수사를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팀에서 양석조 검사였어요. 박영준 당시 지경부 차관. 뭐 이분이 이 민간인 사찰 사건에 굉장히 몸통으로 이른바 지목됐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관련 수사를 하는데 자꾸 이제 뭐가 결재가 안 나고 중수부 쪽에서 뭔가 태클을 걸고 이런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때도 사표를 내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직하겠다고 올리고 짐을 아예 다 싸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출근을 안 해버렸어요. 그다음부터 선배 검사들이 그냥 뜻을 접고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여러 차례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사실 검찰 인사는 시기가 되면 매년 있는 것이고 뭐 못할 걸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국민들에게 잡음이 들릴 정도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국민들한테 잡음이 들린 이유는 사실 딱 하나죠.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을 교체한 적은 없었어요. 청와대가. 그게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법적으로는 다 가능해요. 법적으로 가능한 게 근데 적절하거나 비판의 대상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감찰을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지금 관심 포인트고요.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거 가지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이러면 2013년에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항명했다고 그거 감찰하고 징계한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